네, 이어서 금요일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죠.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들 그리고 중요한 쟁점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김돈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 이슈들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 요즘에 역시 계속해서 핫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외환시장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 환율도 좀 급변동세도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서 어떻게 변할까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외환시장부터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주시죠. 맞습니다. 11월 들면서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이 변동성이 컸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달러원 환율뿐만 아니고 이제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는 전망 시즌입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저희가 투자 전략이라든지 경제의 전망을 하는 시즌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외환 시장에 관한 전망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16년 달러원 환율은 역U자형 패턴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평균 한 1163원 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레벨이 하반기보다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016년 환율 전망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16년 글로벌 외환시장의 화두, 즉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서 그 각국의 통화들도 방향성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환시장 전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얘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163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환율 얘기 워낙 다른 금리 인상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평소 지수를 말할 때처럼 상반기냐 하반기냐를 나누기보다 우선 좀 단기적인 관점하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연평균 1163원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상하반기를 좀 나눌 단기와 장기를 나눠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여타 선진국들의 다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엔달러의 상승을 또 유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의 상승세를 유인할 것이다,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에 쭉 돌이켜 보면 신흥국 경기 불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지속적으로 노출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과 결부돼서 우리 달러 환율도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이러한 상승세가 다소 좀 경감되면서 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내년 한 하반기쯤 되면 다소 좀 반등, 즉 신흥국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달러 환율도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 11월 말에 좀 예정이지만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이 아마 이번 달 말에 논의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 한 9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 편입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본다면 이 또한 신흥국 전반의 경기를 안정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는 다소 좀 불안하겠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재 반등, 또한 SDR의 위안화의 SDR 편입 이런 것들이 우리 달러 환율을 다시 안정세로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모멘텀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도 계속해서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요즘에는 이 단어는 많이 안 썼었는데 원자재 가격의 반등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안 드리면 뭔가 이제 좀 허전하더라고요. 짧게 한번 문답을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12월 아직까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런 말씀했죠. 이런 이제 인상에 관한 질문이 점점 수그러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진짜로 금리 인상 시점보다는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요. 물론 그때 인플레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3월과 6월, 시기적으로 보면 6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종합해 보면 올해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요. 내년 6월쯤에 한 차례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동결 기조를 가져가는 이런 스탠스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런 시류를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옛날에는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뭐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9월에 한 해, 12월에 한 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금리 인상 뭐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경제 지표 보고 뭐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 달러 인덱스의 안정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변수들 그리고 우리가 그 속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지표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 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속도는 특히 한 세 가지 지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소비자 물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크게 한 이슈가 됐었죠. 미국 가계들의 임금 상승률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 강세, 향방을 나타낼 수 있는 달러와 인덱스인데요. 먼저 소비자 물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5개월 만에 전년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달 수치가 다음 주에 발표 예정입니다. 17일 발표 예정인데요.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가 하락분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코어 CPI라고 하는 게 어느덧 미국에서 벌써 1.9%, 전년비 1.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이 연준이 한 2% 정도의 물가 상승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0월달 수치가 2%를 넘을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금 상승률인데요. 지난 10월 미국 고용지표 개선을 보이면서 전년비 기준으로 2.5%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09년 10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인플레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가계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미국 달러와의 가치겠죠. 미 달러와의 향방인데 복귀해 보면 올해 3월 말을 고점으로 미국 달러화가 강세일 것 같지만 보합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가파르게 오르겠지만 여전히 보합권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미국 금리 인상과 결부돼서 미 달러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달러화가 강해지면 미국의 인플레는 낮아지는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도 매우 연관이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의 지속 여부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 여부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0월 FOMC 이후에 뭐 전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 투자자들의 모든 이목이 미국으로 쏠려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일본으로 좀 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초 시작과 함께 일본의 3Q GDP가 발표됩니다. 저희가 역성장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지난 2분기에도 마이너스 1.2%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역성장을 보인다면 6개월 연속 역성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추세적으로 경제 이론적으로 6개월 정도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BOJ의 추가 양적 완화 여부가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미국의 미국의 경제 지표와 미국의 환율 이런 쪽에 전부 시선이 쏠렸다면 다음 주에는 일본으로 잠시 시선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는 일본 쪽에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집중력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들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